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투자의 세계로 인도할 박곰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채권,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채권, 만기까지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따박따박 주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는 증권이라고 우리는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런 채권을 고를 때 필요한 3가지 요소와 채권 투자의 장점과 리스크 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주식은 보통 주가라고 부르는 가격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이름 말고도 최소한 3가지 요소를 적어줘야 이 채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발행자의 신용도를 외부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부여해줍니다. 우리는 발행자가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자세하게 뜯어보지 않더라도 이 신용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신용 등급은 대학교에서 학점을 매기듯이 이렇게 AAA부터 CD에 이르기까지 쭉 매겨집니다. 당연히 A쪽이 우량한 채권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의 99%가 A급 이상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신용도가 낮은 채권을 찾아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에도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는 표면 금리입니다. 채권이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를 이 수익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표면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요, 발행될 때 표면에 적혀있는 가격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자를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권을 살 때는 표면 금리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얻게 되는 수익률은 매수 금리 또는 채권 수익률 등으로 따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표면 금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만기입니다.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도 신용도가 동일하다고 해도 만기가 길면 그만큼 채권을 산 사람이 부담해야 될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크고 우량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기업의 1년 뒤에도 우량할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도 여전히 우량할지는 점점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게 다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연율로 환산한 수익률 자체도 더 커지게 됩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참 과학적으로 움직입니다. 신용 등급의 높낮이에 따라서, 만기의 길이에 따라서 적정한 금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종류입니다. 따박따박 정해진 날에 나오는 채권이자 그리고 채권 자체를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입니다. 주식과 참 비슷하죠. 주식도 갖고 있는 동안 배당이 나오고 비싸게 팔면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채권도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은 매매 차익이 가장 주된 수익이라면 채권은 이자를 얻는 것이 가장 주된 수익입니다. 채권의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요. 참고로 이렇게 받는 이자와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채권 자체를 팔아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주식이랑 세금은 비슷하죠. 이런 채권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예금을 가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금도 금리가 정해져 있는 확정금리입니다. 내가 갈 때마다 제시해주는 금리는 달라지더라도 내가 한번 가입하고 나면 그 금리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 곳을 비교해서 높은 예금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의 금액과 만기 등이 다 정해져 있는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예금과 다른 점은 발행자의 신용 등급을 고려한 후에 만기와 금리 등을 고려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순간 그 후에 받게 되는 모든 스케줄이 다 고정이 됩니다.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예금은 보통 만기의 이자를 한꺼번에 주지만 채권은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자를 줍니다. 정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으로 다양한 투자를 재투자할 수 있다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금은 자체적인 안전장치들이 많아서 상당히 안전합니다. 채권은 이런 예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주식 투자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예상해야 하지만 채권 투자는 발행자가 파산하지 않을지 정도만 걱정해도 된다는 것은 채권의 장점입니다. 채권은 주식이 주지 못하는 장점을 주는 대신 그 고유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채권의 첫 번째 리스크는 부도 리스크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채권은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는 건 그 돈을 빌려간 발행자가 파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그 발행자가 부도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 리스크는 채권이 가진 가장 고유한 큰 리스크입니다. 국가나 공사 등이 보증하는 국공채 등은 이런 부도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경우에는 이걸 깊이 고려해야 됩니다. 아주 크고 우량한 기업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부도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두 번째 리스크는 중도 매도 리스크입니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몇 월 며칠에 얼마의 이자를 받고 만기가 언제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채권 자체를 만기 이전에 현금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 채권의 발행자가 아닌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채권이 얼마에 팔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중도 매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의 세 번째 리스크는 금리 인상 리스크입니다. 채권은 정해져 있는 이자를 줍니다. 근데 시중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채권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중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이런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금리가 오를 때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많은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채권이 무엇인지 두 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과 함께 든든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